안녕하십니까. 언제나는 감사드리는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크라운입니다. 지금 시각은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7분 24초 25초 기준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비트코인이 좀 하락이 나왔는데 2.4%가량 이때만큼이나 좀 깊은 하락이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바로 촬영을 합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제가 좀 어그로 끈다라고 그랬죠. 저는 어제 분석에서도 심지어 어제 분석에서도 조금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근데 다만 장기적인 관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당시에 말씀을 드렸죠. B, C. C만, 네, 지금 C 나온 거예요. 지금 C. 제가 A, B, C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드렸는데, A, B, C. 그래서 이게 C가 지금 나온 거예요. C가. 아시겠죠? 제가 A, B, C, 엘리어트 파동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때부터였죠. 이때부터 계속 이거를 포착을 하고, 작은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 이거를 좀 캐치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3파 고점이 되니까 매도하시고, 뭐 밑에서 잡는다거나, 4파가 진행이 이제 될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도 매수가 이루어졌었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파가 나올 거고 ABC가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C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작은 엘리어트 파동. 그래서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이 A 파동, B 파동, C 파동. 그래서 C 파동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지 지금 이 하락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작은 엘리어트 파동 안에서 C 파동이 나온 거고 여전히 저는 동일한 거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엘리어트 1파, 2파, 그리고 일단 이 1파 상승폭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3파 상승폭이 1파 상승폭보다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3파로 안 치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친다고 하더라도 박스를 이렇게 길게 친다고 하더라도 저는 3파로 안 치고 3파, 4파로 안 치고 그냥 이 전체가 3파. 예. 그래서 그 입장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내용하고, 어,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기 때문에,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새로운 내용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된 새로운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 엘리어트 파동 관련해서 좀 새로운 내용을 할게요. 자, 일단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된 새로운 내용부터 할게요. 워낙 좀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비트코인 좀 20만 개 이상으로 해가지고 워낙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가격대에서도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폭풍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익 실현하는 그런 시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이 가격대에서 일명 좀 불타기가 되겠죠. 마이클 세일러가 이 가격대에서 불타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관점에서 매도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심지어 어떤 그 더블록 분석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80% 빠져도 매도 못 한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부채 구조를 고려할 때 MSTR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트코인 매집을 했는데 이 채권이 MSTR 자본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채권 상환을 위해 비트코인 매도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비트코인이 80% 하락해가지고 15,000달러가 되더라도 채권 만기일이 2027년에서 2031년에 걸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80% 하락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더군다나 마이클 세일러조차도 비트코인을 60K에서 불타기를 했는데 꼴랑 저거 먹으려고 불타기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아무리 보수적이어도 비트코인 내년 저는 2분기에 20만 달러죠.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그래서 뭐 200K에서 정말 많이 가면 300K 2분기. 그래서 봤는데 내년 2월 1분기죠. 그래서 1분기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근데 이미 뭐 토론회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횡설수설 인터뷰 그 해리스 부통령이 그런 것들 보면서 아 더욱 좀 기울지 않았나. 대선 토론만 해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괜찮게 했었는데 근데 횡설수설 인터뷰 보고 저는 좀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은 어느 정도 트럼프가 좀 너무나도 우세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거에 대해서는 2022년 말 저점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이전 사이클과 비교하며 보수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도 내년 2월에 10만 달러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이클 세일러 개인 매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가격대는 최소 와야 좀 매도를 하는 60K에서 불타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마이클 세일러 개인적인 목표가는 최소 좀 10만 달러 도달을 해야 거기서 이제 뭐 일부 매도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근거들에 의해서.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현재로서는 매도 못하는 이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라인 지키면서 하락이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때 얘기했었죠. 이때 음봉 당시에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라인은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지금도 동일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65K가 깨지지 않으면서 65K가 깨지지 않으면서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 지금 단기적인 추세도 좀 바꾸고 있고 2시 16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단기적인 그 내려가던 추세도 바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면서 이탈하지 않고 그러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관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만약에 65K 여기 꼬리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종가로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제가 1파, 2파, 3파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이탈이 종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엘리어트 파동은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새로운 엘리어트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관점에서는 이렇게 1, 2, 3, 4, 5파 A, B, C까지 다 나왔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이 이렇게 작은 엘리어트 관점에서는 다 나왔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도 엘리어트 파동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그때 돼서는 좀 엘리어트 파동이 안 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만의 엘리어트 파동 관점은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만 안 깨지면 엘리어트 파동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저만의 엘리어트 파동 관점까지 해가지고 좀 새로운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솔라나하고 리플 정기적으로 이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솔라나 차례죠. 자 일단은 그 전에 솔라나하고 이미 리플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뭐 20배를 간다거나 30배를 간다거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좀 여기 U자형 상승 통해서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그 U자형 상승이 안 나온 종목
그러면서 시가총액은 굉장히 적은 이 히든코인 소액으로라도 투자해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가 그리고 굉장히 모멘텀이 좋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리플하고 솔라나보다 모멘텀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U자형 상승도 안 나왔고, 그래서 좀 이거를 소액으로라도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률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상승률 비교. 제가 그동안 분석 적중률이 얼마나 됐었죠, 여러분들? 적어도 80%는 넘었어요. 솔직히 90%라고 해도 과언 아니거든요. 이렇게 분석 적중률이 유튜브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막 좋아요 개수라던가 반응이 막 그렇게 폭발적인 것도 아니고, 참 이해가 개인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히든코인 알고 싶다는 분들 연락은 좀 많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이거 말고 다른 거 드렸었거든요. 근데 다른 건 이미 좀 날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안 놓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10-5925-357 여기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히든 코인 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해서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10-5925-357 여기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이 뭔지, 매매 전략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는 솔라나하고 리플을 드리고 있는데, 솔라나 차례죠. 솔라나 차례. 그래서 솔라나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일단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드릴 좀 시간 살짝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보내셨죠? 네, 자, 솔라나 같은 경우 제가 이 당시 그랬습니다. 네, 제가 괜히 적중률 높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10월 24일 영상이었죠. 그래서 일단 좀 여기서는 한번 막힐 걸로 봅니다. 네, 많이 가더라도 여기. 많이 가더라도 25만 7천 원. 네, 어떻죠, 여러분들? 그래서 솔라나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막혔죠. 네. 그러고 장대음봉 바로 꽂힙니다. 이게 뭐 물론 여기 때도 그렇고 여기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 때도 그렇고 이 여기서 저항이 굉장히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바로 못 갔던 거고 이때도 바로 못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큰 V자로 해서 돌파가 나오려면은 그만큼 엄청난 큰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V자 반등 때처럼. 코로나 때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그런 큰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그런 모멘텀이 없으면은 어느 정도 이거를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구간의 단기에서 여기까지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소화한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여기 구간 다 소화한 거죠. 이제는. 그래서 어느 정도 다음에 상승이 이렇게 나올 때는 돌파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구간이 되겠죠. 30만 원 라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장대음봉이 한 방에 올라가다가 꽂혀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 이렇게 바로 돌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뭐 박스를 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이런 장대음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 뭐 살짝 이렇게 박스를 쳤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 저는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바탕으로 해서 뭐 매수 매도를 도와드릴 거니까 네,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같은 경우.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제가 미는 것들 특히 리플하고 솔라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수매도 대응이 나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구분할 수 있게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주식을 하다가 왔는데 코인에도 이 기법이 마찬가지로 잘 적용이 되나 좀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잘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저만의 기법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